지금 선거판 그리고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죠. 이 의혹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제보자 조성은 씨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분인데요.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이 또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보는 논란을 또 파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듣기 위해서 특별 인터뷰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성은입니다. 예, 네. 지금 그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그냥 호칭은 대표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정신 없으시죠, 요즘? 네, 조금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그 지금 검찰에 이제 그 공익 신고도 하셨고 그러면 신변 네.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저번 네. 주 수요일 날, 음,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까지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좀 조심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백브리핑에서 네. 저를 거의 특정을 해가지고, 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뭐 포렌식이 끝나고 뭐 수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예. 저는 이제 더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오후 4시 반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이제 갑자기 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음, 뭐 저에 대해서 뭐 모욕적인 언행과 뭐 그런 것들 언론을 기만하는 언행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이제 뭐 대검찰청은 왜 저런 거를 뭐 공익신고로 인정해 줬냐라는 네, 네.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조차도 이제 대검 총장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언사로 들었고 제가 이제 뭐 숨지 말고 나와라 이렇기 때문에 저도 숨지 않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실명 인터뷰를 시작하신 후에 네. 뭐 차가 뭐래더라, 집이 어떻대더라,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애초부터 사실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저의 모든 메신저 공격을 해서 이 사건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한 달 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던 시점부터 예. 보도 내용의 확실성도 이제 걱정이 됐지만 사실 저도 이제 그 개인적인 이 고통들을 사실 제가 뭐 등 떠밀듯이 감내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또 제가 뭐 성격이 뭐 그렇다고 뭐 숨는 성격은 아니어서 빨리 사건 본질을 도달해서 이게 수사해서 밝혀질 때까지 하면 네. 저는 사실 객관적 진실만이 저를 가장 크게 보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좀 그 논란거리 몇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SBS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 내용에 이런 구절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간밤에 대표님께서 네.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 모의 내지 공모한 걸 그러니까 지금 또 실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까지 따라붙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캠프는.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을 박준 원장과 이제 연계시킨 자체 굉장히 당도 우습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미 2020년 4월 3일 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이 사실은 이 범죄 사실은 2020년 4월 8일 날 예. 선거 범죄가 이미 종료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뭐 공작을 했다, 지금 어떻게 한다 이건데 저는 이미 방송에서도 밝혔다시피 뭐 법사위나 여러 이제 원장님의 이전의 의정 활동 때문에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제가 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 시점이나 보도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제가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날짜들이 지났기 때문에 뭐 돌아가서 이때는 이런 논의를 했고 막 이렇게 막 끼워 맞추기식인데
그때는 한 달 뒤에 갑자기 이런 사고를 이진동 기자가 칠지도 몰랐고요, 사실은. 이 기사를 이제 내보낼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미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9월 1일 날 이미 김웅 의원과 통화한 후에 기사를 작성한 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통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만약에 이진동 기자가 뭐 10월을 결정했다, 12월을 결정했다 그러면은 또 왜 이때를 우리가 공모했느냐라는 돋보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본 자체가 이미 틀렸다, 이미 범죄 사실은 종료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든 밝혀질 내용이었으면 공작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SBS 인터뷰에서 원장님 이나라고 했던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이게 저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냥 얼떨결에 나왔던 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얼떨결이기도 하고 네. 앞단의 문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지원 원장님과의 관계를 여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붙여서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 SNS 장문으로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제가 뭐 언론 기자 뭐 인터뷰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밝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사건이라서 저는 불필요한 공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제 TV조선이 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2월에 국정원장 공관에 가서 식사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밝힐 필요도 없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왜 글로 자꾸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는 애초부터 뭐 오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은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인지해서 제가 수사기관에 뛰어갈 수밖에 없었나. 라는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제 신상 어떤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뭐 모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법 조치로 다 대응을 할 겁니다. 네.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요거만 여쭙고 이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핸드폰 지금 제출을 해서 이미징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통화 기록 이런 것도 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살펴보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과 뭐 내지 그 박지원 원장 쪽과 언제 어떻게 통화했는지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범죄 사실에 관해서 이 텔레그램 기록이 얼만큼 뭐 정확한가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뭐 사실을 제출을 한 거지. 이 이후에 제 개인적인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 갑자기 그러면 뭐 홍준표 대표랑 통화한 적도 없지만 뭐 그 기록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제가 뭐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이랑 통화하는지가 궁금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건 본질을 그렇게 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를 계속 제기하는 쪽에서는 뭔가 긴밀한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마셨어야죠, 저는. 저는 그게 너무 좀 물론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아니다. 지금 검사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손준성 검사가 맞다면은 이 사건은 제가 어저께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안이 굉장히 이제 고발장 내용 자체부터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죠. 핵심적인 부분이 손준성 보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이 손준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 오늘 나왔던 내용들 오늘 바로 직전에 이제 뉴스쇼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봤어요. 이제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과 이제 있었는데 순식간에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탈퇴를 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손준성 보냄을 같이 모셨고요. 갑자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핸드폰 보여드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탈퇴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제가 다른 뭐 언론인들한테도 미리 포워딩을 해놨고 그분도 이제 미리 확인하셨었고요. 그다음 이 뭐 텔레그램 기능으로 뭐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사처에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 흔히 이제 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손준성 검사의 그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 겹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손준성 검사 연락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뭐 법조 기자님은 갖고 계셨겠죠?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보냈을 때 봤는데 손준성 검사 그 번호가
이미 있는 걸로 뜨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동일한 사람인 거죠. 다른 네. 기자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 연락처를 이제 그 저장해 놨고 텔레그램 그 부분에서 번호나 이런 게 일치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동일 번호인 거를 이제 이미 확인을 했죠. 왜냐면은 저는 새롭게 이제 손준성 검사의 번호를 또 저장을 하면 왜 네. 저장한 걸로 또 조작을 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서 네. 없는 그 상태로 저는 계속 유지를 했고 타자 언론인이나 아니면 그 우리 수사처의 이제 수사관들께도 이제 해서 만약에 이제 손준성 검사의 번호가 있으시면은 저한테는 알 수 없음으로 뜨고요. 네.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 수 없음이 해당 번호로 뜹니다. 그래서 다들 그 번호가 있던 사람들은 이거 본인이 맞네. 단순히 사진의 동의성이 아니라 연락처나 이런 개인정보 동의성 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을 검찰이나 공수처에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주말 사이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검찰이나 공수처도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충분히 아실 만한 분한테 전달을 했고, 네. 그냥 공식적인 어떤 제출 통로를 통해서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과 우리 대표님과 이제 오갔던 소통 내용인데요. 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김웅 의원부터 이건 나 혼자 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세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도 저랑 이제 텔레그램상에 대화를 하면 네. 저가 처음 발송한 메시지와 우리 앵커님이 발송한 메시지가 서로 이제 단일하다면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끼리만 대화라고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온 메시지부터 전부 다 포워딩된 전달하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자료를 또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어떤 그게 캠프든 어디든 다른 집단이 누군가는 갖고 있던 자료고 이게 이제 저한테 전달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전달하기로 받은 메시지라서 누군가 당연히 전달하기로 전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예.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저에게 보낸 것은 저한테만 보낸 의도가 아니고 어떤 당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처리를 해 주십사 그냥 여러 이제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저에게만 어떤 공유를 해서 저를 통해서만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다짜고짜 그냥 그 전달하기로 해 그 자료만 먼저 다짜고짜 왔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그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예. 그게 첫 대화가 그랬고요. 마지막 대화도 그게 끝이 확인하신 방폭바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네. 먼저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부터 네. 이 자료를 보낼 텐데 이게 어떤 자료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먼저 고지를 하고 전화 통화가 아니라 문자로라도 그리고 나서 네네. 자료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료부터 그냥 전달하기로 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몇 번 이제 언론에다가 밝혔듯이 예. 이제 텔레그램에 관해서 예. 이제 제가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나 어떤 텔레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식이면 잠깐 쓰지. 예. 그래서 사실 기능을 다 몰랐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 텔레그램으로 그 자료를 안녕하세요. 김웅 후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 이거 좀 받아보세요 하고 이제 보낸 게 아니라 첫 번째가 기사 링크를 전달을 하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중권 교수 글을 그도 전달하기로 보냈고 사실 뒤에 이제 제보자 X가 지모씨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하기로 왔고 모든 메시지가 다 전달하기로 왔어요. 마지막에 확인하신 방폭파 요것만 본인이 작성을 하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겠구나. 캠프 율사 출신들이 있겠구나. 이 정도의 그냥 가늠만 했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금 전 방송에도 밝혔지만 선대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후보가 바쁠 걸 알아서 저는 이걸 넘겨줬으면 우리를 신뢰하거나 우리의 권한으로 처리해달라라는 의미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굳이 세세한 내용까지 후보에게 상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크게 이제 세 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뒤져가지고 캡처한 자료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제보자 X에 대한 판결문이 있고요. 실명 판결문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발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이제 그 자료 캡처는 오전 10시 때 보냈고, 네. 손준성 보냄으로 된 걸 기출하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네. 제보자 X 판결문은 오후 1시 때에 보낸 걸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고발장은 오후 4시 때에 보낸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 시간대 이렇게 세 차례로,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게 전달이 됐습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는 그 전달한 그 시간들은 예. 김웅 의원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김웅 후보자가 저에게 보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차를 두고 이제 보낸 거는 맞아요. 근데 한꺼번에 그 손준성 보냄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있었다면 예. 저에게도 한꺼번에 보냈을 텐데 예. 아마 이제 오자마자 저에게 포워딩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자료가 추가적으로 왔을 때 그때마다 저한테 포워딩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냥 저는 그러면 그 바로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지금 추론함. 추정을 하자면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김웅, 그러니까 당시 후보한테 보내자마자 김웅 후보가 우리 대표님한테 포워딩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갭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즉시라는 표현이 네. 이제 후보가 워낙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들고 있었던 자료냐? 왜 4월 3일 날 이제 4월 3일 오전에 이미 손준성 검사가 이제 우리 김웅 후보에게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 4시까지 보냈던 자료를 아침부터 다 보내놨는지 아니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주고 그다음에 또 시차를 줬다가 이제 또 주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줬는지라고 했을 때는 저는 후자 같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가 네.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고발장부터 봐야 네. 이게 이제 첨부 자료를 왜 보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보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지 않고선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첨부 자료를 받아도 이게 왜 보냈을까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저도 같은 지점에서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도 사실은 페북 캡처가 네. 무슨 정말 욕설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사실 뭐 객관적인 뭐 증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그 막 이미지 SNS 캡처를 막 보내셨길래 네. 읽어보라는 건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뭐 글 쓰고 뭐 놀더라 뭐 이런 취지로 보낸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첫 번째는 그 나중에 뭐 실명 판결문 뭐 아니고 그다음에 고발장까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명 판결문도 한번 읽어보라는 건지 왜 대박 사건이다 뭐 이런 왜 지나가면서 이제 왜 그때 검언 유착 사건 보도 후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에게만 그냥 뭐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도니까 보라고 한 건지 그래서 이제 4월 8일 날 고발장이 심지어 2개까지 왔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부재중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다시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고발장이 2개나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전 방송에서 그러니까 서술을 했듯이 꼭 대검 민원실에만 접수를 해라. 중앙지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알겠다고. 왜냐하면 4월 8일 그때는 정말 선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때 이 발언이 오갔던 통화 내용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말고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라는 혹시 이거 녹음을 해놓으셨습니까 당시? 저도 사실은 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자동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제가 왜냐하면 휴대폰 포렌식을 갖다가 이제 그냥 대화록과 대화 이미지 고발장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사실 진상조사 단계였잖아요. 맨 처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던 부분은 진상조사에 참고를 하라는 제출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진본이거나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수사나 아니면 뭐 재판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증거고 진보님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제출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통화 기록이 워낙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막 다 살펴보거나 일일이 막 다 뒤져가면서 갖다 주지 않고 그냥 이 제가 제출했던 자료가 진본인 거 확인한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보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그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그때 통화를 할 때 대표님이 자 그러면 증거물은 어떤 걸 첨부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봤고 김웅 의원이 이제 뭐 페북이 좋죠라고 이제 답했다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대화까지 오갔는데 이제 전혀 대표님은 조치를 안 하셨던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걸 그냥 일단 던져왔잖아요. 예. 다 이제 자료들이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4월 3일날 이미 먼저 왔던 고발장이 저는 내용상도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서라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당에서 고발을 하는 대상이 뭐 이제 타 당의 후보는 뭐 적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요. 근데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잔뜩 고소 피고 발령으로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언론에서 우리한테 좀 더 여론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 선거에 유리한데 기자들을 갖다가 다 고발인으로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제가 아니 왜 선거 때 기자들을 고발해? 이게 의문이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생각 첫 번째 근거였고 네. 그다음에 이런 기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검에 찾아가기 위해 뭐 당 지도부나 뭐 선대위 지도부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사실 저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뒷단에 이제 뭐 고발장 2개까지 왔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안 할지는 사실 또 2번 보냈는데 제가 무시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화로 회신해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꼭 대검 민원실에 해라. 근데 대검 민원실이라는 이 단어 조합도 사실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알겠습니다. 판단을 내리고 지나갔던 거죠. 네. 그 윤석열 캠프는 일관되게 뉴스버스 보도가 나온 이후 일관되게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할수록 당은 바보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종료된 당이 윤석열 캠프나 여기 관련되지 않은 순간의 범죄 사실들이거든요. 사실은. 당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일단은 그 전달을 하기 전 왜냐하면 이게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선거 기간에 자료가 온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이후에 자료가 온 거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 수사기관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3월 31일자에 이 자료들이 왔으면 저는 굳이 문제를 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선거 기간 안에 이 자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그냥 사실관계를 저처럼 밝히면 되는 거지 왜 공작 타령을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기 8월에 이루어졌던 고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 고발의 최초 출처도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들은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6월 이후는 2020년 6월 이후는 제가 당에 어떤 그 뭐 찾아가거나 뭐 만난 당직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뒤에는 사실 모르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여기 일단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보자 조성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